반갑습니다. 어른들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 오늘은 성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편,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성적 관계, 즉 섹스는 둘이, 그리고 아프지 않게,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행동,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해야죠. 그죠? 셋, 넷이 하면 안 되고, 또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되고요. 또 상대가 아프고 치욕스럽고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그 어떤 성적인 쾌락만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만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둘이 아프지 않게 사랑을 확인하는 행동이 성적 행위, 즉 섹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참 오묘하다고 느끼는 것이, 섹스라는 것이 어떤 다른 행위보다 되게 독특하고 섹스만이 가진 어떤 묘한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더러움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그 마술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식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랑에 빠지고 섹스를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렵고 정말 그 칼날의 어떤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 그리고 정말 칼날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섹스에 대한 주제입니다. 단지 어떤 그 행위적인 측면에서 뭐 만족을 했다, 오르가즘을 느꼈다, 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추구했을 경우에 어떤 그 정신적인 정말 로맨틱하고 어떤 좀 낭만적인 정신적 사랑이 또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너무 그 성적 관계를 안 해서 낭만적 사랑이 또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 훼손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타오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정말 불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젖은 장작을 때우는 것처럼. 그죠? 이거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상대를 바꿔보려고 외도 아니면은 지금 관계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녀총각이면 젊은 나이라면 뭐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결혼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성경에 10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10계명에서도 유일하게 두 번이나 반복되게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것은 성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6번째,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9번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섹스, 성적 관계, 성적 행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른 동물과 다르잖아요. 다른 동물과 다른 차별점, 가장 큰 거는 직립보행하는 거죠. 두 번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요, 언제든지 섹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동물들이 포악해지고, 그리고 동물들이 막 과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평화로웠던 그런 것이 일순간에 막 혼돈의 상황으로 빠집니다. 정말 카오스의 세계로 가죠. 그럴 때가 언제예요? 짝짓기 시기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파멸과 어떤 그 탄생과 혼돈과 새로운 시작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기에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평화로운 시기가 또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언제나 섹스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욕망에 이 성에 관련되는 그 에너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사랑하니까 뽀뽀하고 사랑하니까 자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찰,
저와 함께, 그리고 정말 이 행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한 사람과 섹스, 성적 행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단순히 그냥 이것이 육체적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섹스라는 것은 영혼을 교류하는 정신적 활동,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낭만적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내재적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과 성관계, 섹스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오염되고 나를 오염시키고 또 전염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부부관계라고 그러면 계속 성관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진이 빠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어떤 성적 관계에서 어떤 포만감 아니면 어떤 환타지 막 로맨틱한 그런 막 몽글몽글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성적 행위라든지 부부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오히려 정반대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은 당연하게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계속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상대와 이별을 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 후에 자기가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또 오염시키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뭐 우울한 것, 실제로 몸의 질병도 포함되고요. 성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옮겨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어떤 변태적 성욕, 뭐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을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전염시키는 그런 아주 이상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은 정말로 좀 어렵다. 네, 주제로 잡기도 어렵고, 여러분 단지 그냥 뭐 오르가즘을 어떻게 느끼냐, 뭐 자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런 철학적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어떤 성적 판타지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뭐 둘이서 하는 것을 셋 넷이서 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어떤 그 성적인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성적 판타지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일단 그것은 판타지가 안 됩니다. 이제 판타지로서의 생명은 끝났죠. 그죠? 그러고 나면 사실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들, 청구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가 있을 거예요. 또 현대사회가 그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자극시킵니다. 뭐 이상한 어플 아니면 이상한 SNS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시킵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끌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성적 관계는, 성적 행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만족의 강도를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성적 판타지와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것을 어떤 성적 만족의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럼 그 밑단계에 있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흥분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만족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정적이고 로맨틱하고 정말로 행복한 사랑을 하고 싶다, 거기에 필요한 성적 행위를 하고 싶다면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아주 기초적인 단계, 네, 거기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판타지를 끌고 들어와서 정말 전위적으로 너무나도 진보적으로 어떤 성적 행위를 실현하시고 어떤 부부관계, 연인관계 유지하시려고 하시면 나중에 남는 거는 쾌락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섹스에서
가장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성이죠.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를 구속시키는 겁니다. 섹스의 어떤 관계는요. 그죠? 그 다음에 배타성이 있죠. 나와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이 있죠. 그래서 구속, 배타, 자발, 이것이 섹스의 기본적인 어떤 독특한 어떤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작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작가는 요즘 들어서 가벼운 성적 관계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래서 원나잇 스탠드, 그 다음에 부티콜, 그 다음에 퍽버디, 그 다음에 프렌드 위드 베네핏,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가벼운 성적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아마 들으시고 나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나 이거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촌스러운 사람들은 이걸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요즘 들어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고 아니면 젊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가벼운 성적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원나잇 스탠드는 뭘까요? 초면 그리고 친밀감이 없는 사람과 일회성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정말로 그냥 하룻밤 그냥 섹스, 성적 관계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부티콜은요, 성적으로 접촉하려는 다급한 의도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면은 있는데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복되죠. 네, 이런 경우는 요즘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평소에는 업무 동료입니다. 뭐 크게 어떤 친밀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로 그냥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먹고 이 섹스를 나누고, 성적 관계를 나누고, 또 그냥 그 다음에 또 일을 같이 하고 뭐 이러는 관계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부티콜이 될 겁니다. 자, 퍽버디는요, 예측 불가능 그리고 즉흥성이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삘꽂히면 성적 행위들을 나누는 이제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퍽버디가 아니라 정말 섹스 프렌즈, 섹스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낯선 단어지만 많이들 쓰더라고요. 섹스 파트너. 네, 뭐 좋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friends with benefit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이고 우정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헌신과 낭만은 없다. 그래서 구속력도 없고 독점력도 없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 대비 효용은 되게 높아요. 그죠? 거의 공짜로, 무료로 서로의 성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같을 수 없잖아요. 한쪽이 조금 더 몰입을 하고 한쪽이 더 관계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뭐 그 어떤 폭행 내지는 어떤 살인 사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친구 우정에서 헌신과 낭만은 없고 구속력도 없고 독점력도 없는데 성적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한쪽에서,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자꾸 잠자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거 같잖아. 처음에 관계 설정은 우린 친구야, 그래서 우리 외로우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가끔씩 잠자리 해주자 라고 약속했더라도 남자들은 그거 잊어버립니다. 네, 왜냐면 남자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것,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유욕은 사실 여자보다 조금 더 커요. 네, 이상한 식으로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실은 프렌즈 위드 베네핏, 사실 되게 위험한 그런 관계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사랑에 빠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빠르다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경솔함, 그 다음에 신속함, 서두름, 급함을 이야기한다. 그죠? 네. 자, 대부분 남자들이 좀 급합니다. 그죠? 첫 섹스까지 가는 과정도 남자들이 급해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리고 만나서
첫 섹스가 끝나고 나서 성적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커피 마시고 가볍게 산책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호텔로 모텔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그러지 않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해가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야놀자 찾고 앉아있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은 등산 같고 여자의 사랑은 산책 같아서 그래요. 여자의 사랑은 산책 같아서 특별히 그것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네, 정처 없이 걷다 보면 거기서 느낌이 그죠? 그 여러 가지 느낌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족스러우면 그 데이트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정상을 올라야 되죠.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뭐예요? 섹스부, 사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급하다라는 것은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섹스, 짧거나 즉흥적인 성행위가 된다. 이것은 작가가 이야기하듯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처럼 과정이 없고 그 다음에 결국엔 결론도 없는 그냥 몸의 행위밖에 남지 않는 이런 과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빠른 섹스가 강렬한 스릴, 그러나 이 낭만적 사랑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 요리를 먹듯이 와인을 마시듯이 그렇게 어떤 성적 관계 그리고 그런 방법, 스텝대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이벤트 차원에서 정말 막 달려들듯이 조금은 거칠듯이 근데 그것도 약간 연출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약간 상대가 설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가 좋지 매일 만나자마자 모텔 가고 만나자마자 호텔 가고 뭐 이런 건 옳지 않아요. 그럼 그건 정말 패스트푸드입니다. 우리가 햄버거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맛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좋지는 않겠죠. 자,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할 때 피해야 될 성급함에 대해서요. 자, 성급하게 운명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급하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마라. 성급하게 좋은 시간을 내주지 마라. 이 좋은 시간을 내주지 마라는 것은 어떤 그 최고치였던 로맨틱한 모습, 가장 아름답고 어떤 성적 어떤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급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성급하게 동거하지 마라. 성급하게 믿지 마라. 성급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성급하게 약속하지 마라. 성급하게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은 이 말에 좀 따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결국에 내가 하는 사랑이, 내가 하는 성적 행위들이 다 성급한 게 됩니다. 성급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렬한 스릴을 줄 수는 있으나 낭만적 사랑에는 해가 됩니다. 아셨죠? 자, 또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일방적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방적 섹스. 자, 일방적 섹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은 호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이 정도 양보할게. 이 정도 내가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호혜성이 결국에는 낭만적 사랑과 섹스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상대에게 성적 매력이 없을 때요. 그럴 수 있죠. 상대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상대가 너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날 많이 괴롭히거나 이러면 이제 성적 그 어떤 의욕이나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내 자신이 좀 뭔가 조금 그 실증을 빨리 느끼는 성격이다. 그러면 또 상대의 성적 매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일방적 섹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종류는
첫 번째, 연민 섹스. 두 번째, 자선 섹스. 세 번째, 평화 유도 섹스.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민 섹스는요, 상대가 안쓰러워서 그냥 잠깐이라도 행복해라. 예,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에게 성적 매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큰 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고, 두 번째, 자선 섹스는 관계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그래서, 연민 섹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섹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발전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은 더 나빠지는 것을, 부정적인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처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자선 섹스죠. 이해되셨죠? 지금 부부관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연민 섹스, 자선 섹스 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마지막이요. 평화 유도 섹스요. 이거는 정말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열정은 없더라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섹스가 사용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열정도 없죠, 만족도 없죠. 예,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요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이 이제 뭐 한 3, 40년, 뭐 20, 3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이 일방적 섹스 안에 범주에 들 겁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열정이 떨어졌나, 아니면 나만 이렇게 어떤 로맨틱하고 핑크핑크한 그런 사랑을 못하는 건가, 그런 섹스가 안 되는 건가라고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네, 거의 대부분 다 이러고 삽니다. 아셨죠? 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이야기하는 성적 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용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희생과 돌봄이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가 낮고, 그리고 장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관용적인 삶을 사십시오. 넉넉하게. 그래, 내가 양보하지 뭐 이렇게. 내가 이겨서 뭐 하겠어? 뭐 이렇게요. 알았죠? 그런데 성적 관용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성적 관용은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참여하는 것도 어떤 관용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기준은 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둘이 아프지 않게 사랑을 확인하는 행동. 네, 요 기준 안에 든다 그러면 원치 않아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뭐 3시하고 4시하고 비디오 촬영하고 채찍 들고 와서 때리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하시지 마셔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적 관용이 실제로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 네, 이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상담 사례에서도 꽤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몸이 가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쿨하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도로 발전하게 되고 어떤 이혼, 이런 거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 관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생과 돌봄이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참여하는 것,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해주는 것 정도까지가 희생과 돌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노년의 사람, 알츠하이머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도 섹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준비해서 다음 시간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부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